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김연경 은퇴 이후 흥국생명이 어떤 새로운 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요시다 료 감독 체제의 시작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2023년 여름, 인천 계양체육관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김연경이라는 상징적인 존재가 떠난 뒤 흥국생명은 리빌딩의 피로감에 허덕이며 명확한 방향을 찾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팬들은 답답했고 선수들조차 경기장에서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일본 여자 배구의 전설적 인물이자 전략가로 손꼽히는 요시다 료가 새 감독으로 등장하면서 정체되어 있던 흐름이 한순간에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다 료 감독의 부임 소식이 알려지자 팬들은 마치 숨통이 트이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흥국생명의 프런트 사무실에는 예매 서버를 증설해달라는 요청이 쏟아졌고, 언론은 일본식 시스템과 한국 배구의 만남을 헤드라인으로 다루며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기대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긴장감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김연경의 공백을 단순히 다른 스타 한 명으로 메울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요시다 감독의 선택은 단순한 인사교체가 아니라 팀의 정체성을 새롭게 설계하는 실험에 가까웠습니다. 시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시다 감독은 첫 화상회의 자리에서 한국 여자 배구의 최근 2년간 기록을 분석한 자료를 꺼내들었습니다. 랠리 평균 지속시간, 리시브 각도의 이탈 수치, 백어택 성공률, 세터의 최고점 편차까지 세밀하게 짚어내며 현재 한국 배구는 신체 조건에 비해 효율이 낮다는 냉정한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코치진과 프런트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분석 속엔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키 190cm 이상의 장신 선수들이 리그 평균보다 많고 공격 도달 높이 역시 일본 V리그 전체를 합친 것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잠재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감독은 점프의 순간이 아니라 착지 후 다음 동작에서 승부가 갈린다고 말하며 기존 한국 배구가 고수하던 방식과는 정반대의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그는 다이나믹 코어라 불리는 전술 노트를 공개하며 미들 블로커와 세터의 연결 방식을 재구성하고 리베로의 수비 움직임까지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이 순간 훈련장에 있던 모두가 느꼈습니다. 단순히 일본식 훈련법을 이식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흥국생명에 접목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요시다 감독은 새벽 6시부터 선수들을 불러 모아 몸은 스프링이다 라는 구호를 외치게 했습니다. 단순한 체력 훈련이 아니라 근육의 반동을 최대한 활용하여 점프와 착지 그리고 다음 움직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훈련이었습니다. 선수들은 숨이 가빠올 정도로 힘들었지만 감독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배구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선 체력과 기술, 그리고 머리까지 동시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선수들 스스로 몸과 기술을 이해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시다 감독은 훈련 영상을 0.25배속으로 돌려 보여주며 손끝의 각도 하나, 착지 순간의 발목 각도 하나까지 짚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선수들에게 우리는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다 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메시지였습니다. 파트 1은 이렇게 김연경 이후의 혼돈 속에서 등장한 요시다 료 감독이 어떻게 흥국생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의 전술 철학과 선수들과의 케미가 어떻게 흥국생명을 변화시켜 나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시다 료 감독의 철학은 단순한 구호나 추상적인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을 통해 한국 배구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했습니다. 훈련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선수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기존의 체력 위주 훈련이 아니라 신체적 능력과 두뇌, 그리고 심리적 집중력까지 동시에 끌어올리는 새로운 루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의 훈련은 두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오전에는 속도와 정확성을 중심으로, 오후에는 높이와 파워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는 일본식 배구의 장점과 한국 선수들의 체격적 강점을 결합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훈련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훈련 중간, 그는 선수들에게 35분 동안 인지회복 퀴즈라 불리는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단 3초 만에 블로킹 패턴을 손동작으로 묘사하거나 상대팀의 스카우팅 영상을 30초 동안 보고 전술을 그려내는 훈련이었습니다. 선수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이내 그 속에서 몸과 머리가 동시에 각성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은 새벽부터 강도 높은 훈련을 반복하며 지쳐갔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윤주는 요시다 감독의 집중관리 대상이었습니다. 2003년생으로 어린 나이에 프로 무대를 밟았지만 리시브 불안 때문에 꾸준한 기회를 얻지 못했던 그녀는 김연경의 뒤를 잇는 차세대 에이스로 꼽히면서도 늘 아쉬움을 남겨왔습니다. 요시다 감독은 그녀의 공격 능력은 이미 리그 상위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리시브 각도와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훈련 장비가 도입됐습니다. 바로 맞춤형 리시브 AI 볼머신이었습니다. 0.5초 단위로 궤적이 바뀌는 12개의 공을 시속 95km로 발사하며 실제 경기와 동일한 압박 상황을 구현하는 장치였습니다. 훈련 첫날, 정윤주의 팔은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요시다 감독은 얼음팩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엔진이 폭발하기 전엔 반드시 연료가 뜨거워진다. 그 한마디는 고통을 단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론은 양분되었습니다. 일본식 시스템이 과연 한국 선수들의 체격에 맞을까? 라는 회의론이 있었고, 반대로 높이의 스피드를 입히면 세계 최강도 가능하다는 낙관론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요시다 감독은 외부의 시선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나 SNS 활동에 시간을 쏟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 훈련이 끝날 때마다 선수들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오늘 훈련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 세계 수준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 그리고 개선 아이디어 3가지를 적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트들은 단순한 형식적인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감독은 실제로 그 내용을 밤새 분석했고 다음날 훈련 커리큘럼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선수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고 동시에 더욱 몰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자 선수단 내부의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어갔습니다. 기존의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 참여하고 생각하는 집단으로 변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내부 연습 경기에서 블로커와 세터 간의 타이밍 미스는 27% 감소했고 백어택 득점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도 체감했고 프런트 역시 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요시다 감독의 시스템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효과를 입증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파트 2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김연경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요시다 감독이 꺼내 든집단 에이스 개념과 이를 중심으로 어떻게 팀 전술이 재편되었는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프리시즌이 끝나고 맞이한 첫 번째 큰 시험대는 바로 GS 칼텍스와의 친선 경기였습니다. 지난 시즌 준우승팀을 상대로 흥국생명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팬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경기 초반, 흥국생명은 1세트를 17대 23으로 끌려가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역시 김연경이 없는 팀은 힘들다라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요시다 료 감독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타임아웃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벤치에서 손짓을 보내며 트리거 플레이를 호출했습니다. 미들 블로커들이 네트 앞으로 나란히 서서 3인 스크린을 세우고 세터는 리베로에게 팩패스를 던지는 듯한 위장 동작을 취했습니다. 순간 상대 블로커들이 센터 쪽으로 몰리자 후위에 있던 정윤주가 숨가쁘게 스프린트를 돌파하며 터치아웃 득점을 따냈습니다. 관중석은 웅성거렸고 중계진은 이건 일본식도 한국식도 아닌 전혀 새로운 전술이다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한 점이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어진 랠리에서 정윤주는 리시브 라인을 사선으로 재배치하며 세터와의 연결을 안정시켰고 팀은 곧바로 세트를 뒤집어 가져왔습니다. 이후 두 세트 역시 연달아 흥국생명이 승리하며 경기는 3대1 역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단순한 친선 경기였지만 그날의 경기력은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팬들이 코트 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목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기 후 기자들은 요시다 감독에게 이 팀의 가능성은 몇 %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1년 뒤 이 팀은 지금과 똑같은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답은 팬들에게 두 가지 인상을 동시에 남겼습니다. 하나는 원대한 포부, 다른 하나는 냉철한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이 경기 이후 분위기는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김연경이 없어 재미없다 라는 목소리는 줄어들고 대신 다음 경기에서는 어떤 다이나믹한 변화가 나올까 라는 기대감이 커져갔습니다. 팬들의 관심은 특정 스타 선수에게서 팀 전체의 색깔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요시다 감독이 원했던 방향이기도 했습니다. 흥국생명이 김연경의 팀이 아니라 전술의 팀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흥국생명의 선수단 단체 채팅방에는 요시다 감독이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배구는 정확성으로 시작해 다이나믹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팬은 변화를 사랑한다. 우리는 변화를 보여줄 준비가 되었다. 선수들은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며 환호했고 정윤주는 감독님, 내일도 새벽 6시죠? 라고 농담 섞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시다 감독은 엄지 이모지를 눌렀습니다. 단순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팀 전체가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흥국생명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만 의존하는 팀이 아니었습니다. 팬들은 혁명이란 거창한 구호 속에서가 아니라 땀냄새 가득한 체육관의 새벽 훈련 속에서 조용히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작은 전술 하나, 작은 훈련 하나가 모여 어느 날 스코어보드를 뒤집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파트 4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파트 5에서는 요시다 료 감독 체제가 가져온 장기적 변화, 그리고 흥국생명이 리그 전체에 어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연경의 은퇴 이후 가장 큰 화두는 그 공백을 누가 메울 것인가였습니다. 팬들은 새로운 스타의 등장을 기다렸지만 요시다 료 감독은 그는 기자회견에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김연경 같은 선수는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김연경 없는 팀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현실 인식이 아니라 새로운 전술적 철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요시다 감독은 집단 에이스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한 명의 슈퍼스타에게 모든 점수를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코트 위 모든 선수가 공격과 득점의 주체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트 막판 중요한 순간에 공격 점유율을 레프트 40%, 라이트 30%, 미들 20%, 세터 득점 10%로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즉, 누구도 혼자가 아니며 모두가 작은 김연경이 되어야 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의 중심에는 정윤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연경을 보며 성장한 세대였지만 불안정한 리시브 때문에 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요시다 감독은 정윤주를 단순한 대체자가 아닌 시스템의 핵심 기둥으로 키워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매 훈련에서 정윤주에게 네가 코트에 서는 순간 팀 전체가 변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또 다른 축은 야스민 베다르트 라셈이었습니다. 강력한 스파이크와 점프력을 가진 그녀는 공격에서 폭발적인 힘을 제공할 수 있는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리스크도 컸습니다. 요시다 감독은 라셈의 플레이를 단순히 파워에 의존하지 않고 전술 속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단독 공격수가 아닌 집단 에이스 시스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다연 역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블로킹 능력이 뛰어난 그녀는 미들에서 득점뿐 아니라 상대의 공격을 읽고 차단하는 능력으로 팀 전술의 균형을 잡아주었습니다. 요시다 감독은 이다연에게 단순히 수비형 블로커가 아니라 득점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미들로 변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전술적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수 개개인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한 명이 영웅이 되는 팀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승리를 만들어가는 팀.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훈련장에서 선수들이 점차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연습 경기에서 집단 에이스 시스템은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상대 블로커가 한 명의 공격수를 집중 견제하면 다른 포지션에서 빈 공간을 파고들며 점수를 따내는 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는 누구를 막아야 할지 혼란스러워졌고 흥국생명은 유연하고 다채로운 공격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팬들에게 이 장면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김연경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 라는 말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신 흥국생명은 새로운 색깔을 찾아가고 있다는 기대가 점점 커졌습니다. 팀이 집단 에이스라는 철학 아래 점점 결속력을 다져가는 과정. 그것은 한국 배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파트 3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파트 4에서는 요시다 감독이 실제 경기에서 보여준 전술적 변화를 중심으로 흥국생명이 어떻게 팬들에게 충격과 희망을 동시에 안겨주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시다료 감독 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흥국생명은 단순히 한 팀의 변화를 넘어 한국 여자배구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입한 훈련 방식과 전술 철학은 기존의 한국식 배구와는 결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수들이 더 이상 수동적으로 지시를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매일매일 데이터를 공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참여형 집단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선수 개개인의 성장 곡선이 눈에 띄게 가팔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정윤주는 리시브 불안을 극복하며 코트 위에서 안정적인 공격 루트를 만들어갔고, 이는 곧 팀 전체의 득점 분산 전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야스민 베다르트라셈은 파워 중심의 공격에서 벗어나 변칙적인 움직임과 팀 전술 속에서 살아나는 플레이로 진화했습니다. 또한 이다연은 블로킹 능력에 공격적 색채를 더해 팀 전술의 균형추로 자리 잡았습니다. 훈련 강도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선수들은 여전히 새벽부터 체육관에 모여 몸은 스프링이다 라는 구호를 외치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훈련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어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과정이었습니다. 선수들은 감독이 우리 노트를 직접 읽고 다음날 훈련을 설계한다는 사실에 신뢰를 느끼며 더 큰 책임감을 안고 훈련에 임했습니다. 팬들도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과거에는 김연경이라는 절대적 존재가 코트에 서 있는지만을 기대했다면 이제는 오늘은 누가 팀을 이끌까라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배구를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 중심의 스포츠에서 집단 전술 중심의 스포츠로 인식하게 만든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흥국생명의 경기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한국 배구가 드디어 체격적 장점 위에 전술적 다양성을 입히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높이와 파워만으로는 세계 무대에서 한계가 있었지만 스피드와 정확성, 그리고 집단 전술까지 결합되자 국제 경쟁력은 눈에 띄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시다 감독은 선수단 내부의 집단 에이스라는 개념을 넘어서 집단 리더십을 심었습니다. 경기 중 특정 선수가 흔들리면 다른 선수가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메워주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술적 안정감만이 아니라 팀워크와 정신적 단단함을 동시에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변화는 팬들의 응원 문화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과거처럼 김연경 화이팅이라는 단일 응원 구호 대신 여러 선수들의 이름이 번갈아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곧 팀 전체가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흥국생명은 단순히 한 명의 스타를 잃은 팀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팀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김연경의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된 셈이었습니다.